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통합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래한국당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를 참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요. 그리고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시기, 방식, 그리고 지도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표인데 거기는 대표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합당이 될까? 문제는 29일까지 돼야 21대 국회 시작할 텐데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왜 그럴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김대호 관악갑에 출마한 후보 그리고 차명진 후보의 이 막말 파동이 결국은 중도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듣보잡 공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호영 대표가 돌려막기라고 하더군요. 예. 왜 멀쩡한 사람 빼가지고 절로 하냐고요. 예. 공천이 아주 형편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 설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대 진영의 막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막말이 아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도대체 김대호 후보님이 무슨 막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되 그 취지라든지 그 전후 맥락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 당력을 쏟아서 이렇게 국민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21일, 22일 당선자 총회, 당선자 연찬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안들인 지도체제 구성 문제, 그다음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견도 듣고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이 좀 뭉쳐질 것 같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활동 기간 때문에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김종인 대표와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당의 안정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전제로 해서 모두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내일 모레 이제 21대 개원인데 지금 돼가는 걸로 봐서는 합당이 그 전에 될 수 있을까? 좀 일단 21일부터 있는 연찬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모당인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이제 국민적 지지를 좀 잃다 보니까 위성 정당이 이제 이 중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출 어람을 좀 노리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미래통합당의 앞날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앞날을 개척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뭐 또 이게 그 보조금 문제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또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사 부분도 좀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뭐 공동 교섭단체 구성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그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원구성 협상 전에 최소한 합당 가닥을 잡고 원구성 협상에 그 합당 가닥이 반영되는 협상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출어람은 무슨 뜻으로 쓰신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민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나왔지만 미래한국당은 좀 더 나은 정당이 되고자 하는 이런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어요. 있기는 내부적으로. 미래한국당을 높게 평가하시네요? 아니죠. 평가 아니고 그런 소리가 있다는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 통합이 안 되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통합당의 고위 관계자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예. 한국당 쪽에서 약간 변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합의했던 사항을 지금 지키지 않고 질질 끌면서 사실상 교섭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좀 변심을 해서 자기들이 독자 생존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독자 생존을 하면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거든요. 실질적 이익들이 존재하죠. 뭐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인데도 대표를 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섭단체를 한 명만 더 보태면 유지할 수도 있어서 국고보조금도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경우에 원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꽁 잡고 뭐 알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저 내부 상황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공천에 관여한 사람 중에 핵심이 황교안 전 대표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저 미래한국당의 상당 부분 공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 당선인들 중에서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은 매우 조금 복잡한 당인데, 그런데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당이 있다면 국민들이 뭐라 보겠습니까? 지금 통합당이나 한국당이나 정의기억연대 보고도 투명하라고 하면서 저 당은 정당이면서도 지금 투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왜 다른 사람들 보고는 투명하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투명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행동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예. 김도수 평론가 맨 처음에 합당이 잘 안 될 때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속으로는 합당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계산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둑객언에 보면 묘수 3번이면 필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묘수가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예. 두 번째 묘수가 위성정당 창당이었습니다. 세 번째 묘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각의 당이 자매정당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는 저기 봤지만 당대표와 온갖 혜택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는데 현실은 뭐냐면 보수 계열이라고 말하죠.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미래통합당 전체가 필망의 길로 간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은 합쳐서 당연히 거기서 나왔고 합쳐서 여야의 그 협치와 서로 간에 이제 화해, 대화, 타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저런 식으로 이 두 당의 교섭단체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이런 정치 정략적 사고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이고 결과는 바로 묘수 3번의 필망이라고 하는 바둑계근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수환 평론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민주당도 원구성 협상할 때 미래통합당에 별로 이렇게 페이버를 안 줄 수도 있어요. 미래한국당을 무시하는 거죠. 예. 아무리 교섭단체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확 얻었을 때는 법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한국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더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이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당신들이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당신들하고 협상 안 하겠다. 그냥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럼 오히려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